얼음 여왕의 마음을 녹인 나라, 한국. 한국은 그저 내 인생의 경유지에 불과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 이름은 안나 페트로바. 8년차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이다. 동료들은 나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왜냐고? 25개국을 넘게 돌아다녔지만 그 어떤 나라의 음식에도 감탄한 적 없고 그 어떤 절경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 파리의 에펠탑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였고 로마의 콜로세움은 낡은 돌무더기였으며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그저 그런 동상일 뿐이었다. 나에게 세상 모든 곳은 똑같았다. 그저 일터일 뿐. 내 여권은 각국의 입국 도장으로 빽빽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한 자리라도 차지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나는 그런 나의 냉정함을 자랑스러워했다. 여행지에서 감상에 빠지는 것은 나약한 자들의 감정 소모라고 생각했으니까. 안나, 이번엔 한국이래요. 불고기랑 한복의 나라요. 신입 승무원 예카테리나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나는 비행 매뉴얼을 넘기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일 뿐이야.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 예카테리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선배는 진짜 로봇 같아요.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감정칩이 고장난 로봇이라는 농담이 도는 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비행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기내 TV에선 한국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한 영웅이 해변에서 괴물과 싸우는 장면이었다. 부기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국 영화 대단하죠.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다던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공항과 호텔뿐이다. 모스크바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옆자리의 승객은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여행객들이란 순진하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데. 안나, 정말 단 한 번도 어떤 나라에 감명받은 적 없어요? 수석 승무원 이리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어느 공항이나 똑같아요. 활주로, 면세점, 입국 심사대. 8년 동안 제가 본 건 그게 전부예요. 내 대답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정형화되어 있었다. 나는 비상구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10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나는 러시아 고전 소설책을 꺼내 읽었다. 책 속의 인물들이 현실 세계의 인간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웠다. 문득 기내 방송이 울렸다. 우리 비행기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또 다른 업무 리스트가 시작될 것이다. 호텔 체크인, 샤워, 수면, 체크아웃, 그리고 다시 비행. 내 인생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맴도는 여행 가방 같았다. 비행기가 가볍게 흔들리며 착륙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도 그저 또 하나의 거대 도시일 뿐이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 우리는 짐을 챙겼다. 안나, 서울의 밤은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예카테리나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쳤어. 내일 아침 일찍 비행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였다. 한국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물론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8년간 쌓아온 얼음 여왕의 자존심이 무너질 테니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그저 경유지라고 여겼던 이곳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한국은 내 여권의 26번째 도장이자 내 마음에 처음으로 자리 잡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여기가 공항이라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대적인 건축물이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인파였다. 이게 작은 나라의 공항이라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예카테리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안나, 저것 봐요. 안내 로봇도 있어요. 은색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경악하고 있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여행 가방들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며 움직였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인력으로 짐을 옮겨야 했다. 여긴 좀 다르네.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심사대 앞에 섰을 때 한 출입국 관리관이 영어로 우리의 일정에 대해 물었다. 내일 아침 비행입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페트로바 씨.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하는 거지?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저희는 국제선 승무원 정보를 미리 전달받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25개국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은 다음 분이라고 말하며 여권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게 전부였다. 공항을 나와 화장실에 들렀다. 깨끗함은 기본이었다. 그런데 세면대에는 무료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다. 한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가며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러시아에서 청소 직원은 공기처럼 취급받는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 거지?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주머니가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다는 것이다. 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이한 느낌에 휩싸였다.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릴 때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줄을 서 있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켰다. 러시아였다면 분명 서로 먼저 타려고 밀쳤을 것이다. 여기 사람들 이상해. 내가 예카테리나에게 말했다. 어머, 얼음 여왕님이 녹기 시작하시네요. 예카테리나가 킥킥거렸다. 버스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우리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또 러시아어였다. 고맙지만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거절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일인걸요, 손님. 그 순간 나는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깨끗한 거리.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다는 점이다. 그저 경유지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호텔에 도착해 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평소보다 넓고 깨끗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높은 빌딩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자동차들, 촘촘히 들어선 상점 간판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또 다른 마천루의 실루엣. 이 도시에는 특별한 활기가 있었다. 모스크바의 무거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방에는 한국의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 잔 타 마셔보니 구수한 향과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러시아 호텔 방에는 보통 인스턴트 커피만 있었다. 이 작은 배려가 나를 놀라게 했다. 예카테리나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자고 나를 재촉했다. 정말 나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명동이라는 곳 말이에요. 쇼핑 중독자들의 천국이고 길거리 음식도 엄청 많대요. 비행시간 전에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애원했다. 평소에 나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래, 같이 가자. 그 말에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일 때문에 들른 곳을 탐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호텔 방이 나의 세상 전부였다. 예카테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뼉을 쳤다. 정말요, 얼음 여왕이 드디어 녹았네요. 1시간 후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어딘가에서 상쾌한 소나무 향기가 났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단아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다. 두 분 어디 가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명동에요. 예카테리나가 대답했다. 직원은 컬러풀한 지도를 꺼내 러시아어로 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택시나 카카오티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해요. 필요하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버스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 노선을 타고 이 정류장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시면 돼요. 소지품은 꼭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우리를 위해 간단한 약도까지 그려주며 길가의 명소들까지 표시해 주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러시아에서 이 정도로 손님을 친절하게 돕는 호텔 직원은 드물었다. 사람들의 친절함은 오히려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혹시 팁을 바라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은 나의 회의감을 흔들었다. 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 보도블록 위에는 쓰레기 한 조각 없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명동에 도착하자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레스토랑이 즐비했다. 예카테리나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녀는 이 가게, 저 가게를 정신없이 드나들었다. 나는 그저 훑어볼 생각이었지만 모든 가게의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인사했다. 이 또한 낯선 경험이었다. 러시아에서는 가게에 들어서면 보통 차가운 태도를 마주하기 일쑤였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러시아어로 말했다. 즈드라스트 부이층, 환영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제품까지 추천해 주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는 거지? 정말 놀라웠다. 거리를 걷다가 배가 고파졌다. 식당을 찾던 중 길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아주머니를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공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행복하게 웃었다. 학생, 이제 학원 가나? 대학생이 대답했다. 네, 보충 수업 가는 길이요. 그 광경은 나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 그곳에서 청소 직원은 그저 청소 직원일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대화까지 나눴다. 예카테리나, 방금 봤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내가 물었다. 뭐가요?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다. 저 대학생이 청소 아주머니께 인사했어. 러시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카테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 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본 짧은 인사가 나에게 이토록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니.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동료 인간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였다. 식당에 앉아서도 내 머릿속은 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25개국을 여행하면서 나는 건물과 음식, 풍경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얼음 여왕의 심장은 그 순간부터 더욱 심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한국은 내 인생의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전환점이 될 운명이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면서도 나는 방금 전에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예카테리나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불고기가 유명하대요. 한번 먹어봐요. 나는 정신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자 그는 유창한 영어로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를 못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음식이 나오자 직원은 우리에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건 불고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추에 고기랑 마늘, 쌈장을 넣어서 싸 드시는 거예요.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어색하게 따라했다. 입안에 퍼지는 깊은 풍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직원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가요? 내가 물었다. 네, 그럼요. 손님은 저희에게 가족과 같으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는 더욱 놀랐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나는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말했다. 외국에서 오셨죠? 10% 할인해 드릴게요. 왜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우리나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서요. 직원의 진심 어린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리는 우산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옆 가게 직원이 뛰어나와 우리에게 우산을 건넸다. 괜찮아요. 가게 우산이니까 쓰시고 아무데나 두고 가세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정말 괜찮아요. 보증금도 없이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산을 쓰고 걸으며 나는 예카테리나에게 말했다.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맞아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절해요. 그녀도 동의했다. 길을 가다가 우리는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젊은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즉시 달려가 그를 도왔다. 저것 봐, 또야. 예카테리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러시아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또다시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소한 배려가 왜 이렇게 나를 울컥하게 만드는 걸까?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한 임산부가 올라탔다. 그러자마자 여러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못 본 척 했을 것이다. 호텔에 돌아와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생각했다. 이 나라는 뭐가 다른 걸까?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다. 옆 침대에서 예카테리나가 말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니 아쉽네요.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3,000번 넘게 비행기를 탔지만 어떤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러시아의 한 지하철역에 있는 꿈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신경 쓸 뿐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내 옆에 한 한국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짓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눈을 떴을 때 뺨에 무언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손을 들어 만져보니 그것은 눈물이었다. 얼음 여왕의 얼굴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내게 선물한 기적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돌아가야 하는 날인데도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다. 25개국을 다녔지만 떠나기 싫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아니, 떠나기 싫다기보다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다. 나는 항상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계처럼 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의 경험은 내 내면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켰다. 안나, 일어났어요. 아침 먹으러 가요. 예카테리나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제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대학생, 할아버지를 돕던 젊은이들, 우산을 빌려주던 가게 직원. 이 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조식 뷔페에는 한식과 양식이 함께 있었다. 한식 코너에서는 특별한 냄새가 났다. 이름 모를 음식들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찐빵, 구수한 죽. 예카테리나는 용감하게 한식을 골랐다. 나는 여전히 평소처럼 토스트와 계란을 골랐다. 보수적인 것은 나의 습관이었다. 나는 절대 모험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 안나, 이 만두 먹어봐요. 따끈따끈해서 맛있어요. 예카테리나가 권했다. 나는 작고 하얀 만두를 쳐다봤다. 안에는 육즙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못해 한 입 베어 물었다. 예상외로 맛있었다. 얇은 피, 부드러운 속, 고소한 육즙.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몇 개를 더 먹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호텔 조식에서 현지 음식을 맛본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프런트 데스크에 체크아웃하러 갔다. 그런데 직원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행 비행기가 4시간 지연되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행기 지연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흥분 때문이었다. 4시간, 이 도시를 더 알아볼 시간이 생겼다. 걱정 마세요. 저희 호텔에서 무료 시티 투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시간짜리 서울 투어인데 어떠세요? 정말요? 예카테리나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네, 손님들이 지루해하시는 걸 원치 않아서요. 특별 가이드가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곳들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예쁜 여행 브로셔를 건넸다. 러시아였다면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을 것이다. 손님의 불편은 절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료 투어까지 제공하다니 정말 놀라웠다. 30분 후 우리는 서울 시내를 관광하는 작은 버스에 앉아 있었다. 차는 새 것이었고 좌석은 편안했으며 시원한 생수와 물티슈까지 제공되었다. 가이드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완벽한 러시아어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음은 내가 아는 몇몇 러시아인들보다도 더 정확했다.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내가 칭찬했다. 러시아 손님들을 위해 따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나라의 문학과 음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톨스토이와 차이콥스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들입니다. 그 대답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이렇게 개방적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투어 중에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렀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붉은 등, 대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수묵화 등 한국적인 분위기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여기서는 비빔밥을 먹어볼 겁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 가게는 3대째 50년 동안 운영해온 곳입니다. 가이드가 소개했다. 노릇하게 구운 불고기와 나물, 계란 프라이가 올라간 비빔밥 한 그릇이 나왔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예카테리나는 망설임 없이 먼저 한 숟갈 떴다. 와, 향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다. 짭짤한 불고기, 아삭한 나물, 고소한 밥이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과 어우러졌다. 러시아 음식과는 전혀 다른 다층적이고 복잡한 맛에 나는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다. 주인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더니 얼음 동동 띄운 식혜 2잔을 가져다 주셨다. 외국인들은 처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어. 이 식혜 마시면 개운할 거야. 한국에서 제일 흔한 음료수지.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고추장 양을 줄인 비빔밥을 따로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작은 약과까지 서비스로 주셨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그냥 우리 손주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갖고 돌아가면 난 그걸로 기뻐.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으셨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미소는 한없이 따뜻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음식을 좋아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이익만 생각할 텐데. 다시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인들의 이 따뜻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까? 한국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가난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가이드가 설명했다. 그 말을 듣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공동의 기억이 개인의 행동으로 계승된 것이다. 아픔을 겪었기에 더 다정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예카테리나가 속삭였다. 안나, 제 꿈속의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챙겨주는 곳.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 여왕의 얼어붙은 심장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국의 따뜻함이 나를 바꾸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근처 동네를 잠시 걷기로 했다. 저기 봐요, 시장이에요. 예카테리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온갖 식재료 냄새가 우리를 맞았다. 생선, 채소, 고기, 그리고 낯선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시장은 보통 어둡고 칙칙했지만 이곳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아가씨들 구경하고 가.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예카테리나는 한 칼국수 가게 앞에서 멈췄다. 이거 신기하게 생겼는데 먹어볼래요? 너무 배부를 텐데. 내가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2그릇을 주문했다. 주인 할머니가 칼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진한 국물,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 돼지고기 고명과 애호박. 그 모습은 정말 먹음직스러웠다. 러시아에는 이런 음식이 없었다. 자, 여기 아가씨들은 덜 맵게 해줬어. 할머니가 그릇을 내밀었다. 나는 과감하게 한 입 먹어봤다. 우와, 입안에 감칠맛이 퍼졌다. 국물은 깊고 시원했다. 예카테리나도 똑같은 반응이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 모습을 보고 기분 좋게 웃으셨다. 맛있어. 그럼 김치랑 깍두기 더 줄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새 칼국수를 한 그릇 더 만들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 집 특별 양념을 더 넣은 거야.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돈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저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순수한 친절이었다. 저희 배불러서 다 못 먹어요. 내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괜찮아. 외국인인데 우리 아들도 예전에 외국 나가서 음식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마음 내가 알지. 할머니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새 칼국수는 정말 맛있었다. 간이 딱 맞았고 고명도 듬뿍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심지어 삶은 계란까지 서비스로 주셨다. 맛있게 먹고 또 놀러와.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가격은 놀랄 만큼 저렴했다. 러시아였다면 외국인에게 더 비싸게 받았을 것이다. 너무 싼데요. 돈 더 받으세요. 내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다음에 또 오는 게 더 좋아. 시장을 나오며 예카테리나가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돈보다 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나라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인간적인 정이 모든 행동의 기반이었다. 시계를 보니 공항에 갈 시간이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택시는 무척 깨끗했다. 운전사는 차 앞에 작은 불상을 걸어두었다. 그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안경을 쓴 인상이 온화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가 간단한 영어로 물었다. 러시아에서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곧바로 러시아 도시 몇 개의 이름을 댔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러시아 가수 이름까지 말했다. 내가 놀라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하나예요. 우린 모두 친구죠. 러시아 영화도 봤는데 당신들 문화가 참 좋더군요.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러시아에서 택시기사들은 보통 말이 없고 운전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이 기사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다. 얼음 여왕의 심장은 이제 완전히 녹아내렸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거리는 깨끗했고 교통은 질서정연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찡그리거나 화난 듯한 표정이었다. 길에는 수많은 오토바이가 있었지만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 빨간불이 켜지면 모두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속도는 어떤가요? 나는 궁금해서 기사님께 물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하죠.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를 믿거든요. 그 말은 참 철학적으로 들렸다. 러시아에서는 모두가 항상 서두르고 조급해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근처 좀 걸어볼까요? 예카테리나가 제안했다. 기사님은 그 말을 듣더니 말했다. 제가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으로요. 차에서 내려 우리는 공항 근처의 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다. 러시아의 잿빛 하늘과는 달랐다. 그곳은 작은 주택가였다.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아파트가 공존했다. 길은 넓지 않았지만 무척 깨끗했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푸른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걷고 있는데 과일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마치 움직이는 과일 가게 같았다. 수레는 무척 무거워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코너를 돌다가 수레가 기울어지더니 바퀴 하나가 연석에 걸려 과일들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러시아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낯선 이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근처에 있던 교복 입은 고등학생 2명과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 즉시 달려와 도왔다. 그들은 함께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조심스럽게 수레에 다시 담았다. 그리고 함께 수레를 밀어 길 위로 다시 올려주었다.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고 옷이 더러워질까 걱정하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들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고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돕고 난 후 떠나기 전에 할머니의 과일을 사들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한 학생이 떠나며 말했다. 저것 봐, 안나. 예카테리나가 감동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도와주기만 한 게 아니야. 할머니의 생계와 자존심까지 배려한 거야.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뉴욕, 파리, 모스크바, 그 어떤 대도시에서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서로를 돌보는 삶의 방식, 낯선 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였다. 우리도 다가가 과일을 조금 샀다. 망고는 무척 달콤했고 망고스틴도 향긋했다.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으며 덤까지 얹어주셨다. 아가씨들 외국인이야? 많이 먹어. 한국 과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건강에도 좋고. 할머니의 말투는 토박이었지만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주름은 깊게 패였지만 미소는 정말 온화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단순히 첨단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발전했다는 것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낯선 이를 기꺼이 돕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선진성이었다. 과일을 먹으며 걷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몸이 안 좋아 보였다. 즉시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그늘에 앉혔다. 또 다른 사람은 근처 가게로 달려가 찬물을 얻어왔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조차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어르신, 구급차 고도하여 걱정 마세요. 사람들이 함께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안나, 이 사람들 꼭 한 가족 같아요.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예카테리나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건물과 음식, 풍경만 봤을 뿐 한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야말로 한 장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8년간 내 심장을 지켜온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차가운 심장이 데워지고 있었다. 안나, 돌아가면 뭐가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예카테리나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 그들의 미소, 배려,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집을 떠나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우스웠다. 겨우 하룻밤 머물렀을 뿐인데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함께한 고향 같은 느낌을 주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면세점에서 작은 기념품 몇 개를 샀다. 한복을 입은 작은 인형 모양의 열쇠고리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내 안의 변화를 일으킨 한 나라에 대한 증표였다. 얼음 여왕의 심장 속에 작고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선물한 불꽃이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아쉬운 감정이 밀려왔다. 겨우 하룻밤 머물렀을 뿐인데 이렇게 떠나기 싫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카테리나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미쳤나 봐. 하루 만에 이 나라랑 사랑에 빠졌어. 그녀가 웃었다.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해. 심사대를 통과해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다. 비행기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한국 화장품, 공예품, 과자들을 구경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보였다.
저것 봐요, 안나. 예카테리나가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제 그 비빔밥 가게 할머니 아니에요? 나는 놀라서 쳐다봤다. 정말 어제 시장에서 만났던 그 비빔밥 가게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우리가 다가가 인사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놀라더니 이내 활짝 웃으셨다. 어머, 어제 비빔밥 먹었던 아가씨들이네. 여기서 다 만나네. 저희 오늘 돌아가요. 할머니는요? 내가 물었다. 딸내미 러시아로 유학 가는 거 배웅하러 왔어. 할머니의 대답에 우리는 더욱 놀랐다. 정말요? 어느 도시로 가는데요? 예카테리나가 신이 나서 물었다. 모스크바로 가. 음악 공부하러. 딸로 보이는 아가씨가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어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분이 오늘은 딸을 러시아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마주치다니. 세상은 참 좁고도 신기했다. 저 모스크바에 살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할머니께 명함을 건넸다. 할머니는 감격하며 명함을 받았다. 정말 고맙다, 아가야. 우리 딸이 처음 가는 러시아라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할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작은 한복 인형이었다. 이거 한국 기념품인데 가져가. 행운을 빌어주는 거야. 그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어제 처음 만난 낯선 이가 오늘은 오랜 친구처럼 내게 선물을 건넸다.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따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러시아 초콜릿을 꺼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나라가 담긴 선물을 교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었다. 공항에 안내 방송이 울렸다. 러시아행 비행기에 탑승이 시작된다는 알림이었다. 우리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모스크바에서 만나요. 탑승구로 가는 길, 나는 화장실에 들렀다. 그곳에서 나는 공항에서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쳤다. 어제와 같은 주황색 유니폼,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여전히 재빠른 몸놀림. 놀라운 것은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봤다는 점이다. 어머, 어제 그 외국 아가씨네. 이제 가는구나. 나는 아주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주머니는 나를 기억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붐비는 공항에서 어제 한 번 본 외국인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네, 오늘 돌아가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나는 감격에 겨워 물었다. 외국인 승무원들은 다 기억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봤을지 항상 궁금하거든. 부디 좋은 기억만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주머니는 행복하게 웃으셨다. 눈가에 주름이 꽃처럼 피어났다.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셨다. 전통 매듭인 놀이개 모양이었다. 한국 기념품이야. 이거 가져가. 값비싼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야. 이번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세계 각국의 공항을 다녔지만 청소 직원이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기억해주고 선물까지 준 것은 처음이었다. 러시아에서 청소 직원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얼마나 당당하고 따뜻한가.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우는 나를 보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울지 마, 아가야. 한국은 언제나 너희를 환영해. 한국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렴.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또 놀러와. 여기 한국은 언제나 너를 환영한단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내 어머니의 손처럼 한없이 따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받고 탑승구로 향했다. 예카테리나는 내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나 선배가 우는 건 처음 봐요. 나도 내가 우는 건 처음 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년 동안 나는 내게 눈물이 없다고, 내 심장은 돌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의 따뜻함이 나에게 인간성을 되찾아 주었다. 비행기에 올라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내 마음의 목적지였다. 자리에 앉아 열쇠고리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에는 기술보다 더 발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성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된다. 얼음 여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따뜻함이 나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 나는 모스크바로 돌아가 그 따뜻함을 전파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한국 이야기가 곧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현상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모스크바로 돌아와 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나는 한국이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이틀의 경험이 내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나에게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공항의 청소 아주머니, 시장의 비빔밥 가게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낯선 이들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 썼다. 나는 그들의 미소와 인내심, 그리고 낯선 이를 향한 배려를 묘사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그들은 각자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저도 한국에서 똑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달라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나라는 저에게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낯선이가 10분이나 걸어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항공사에서 내게 특별한 제안을 해왔다. 한국 전기 노선을 개설하는데 내가 러시아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책임지는 수석 승무원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수락했다. 그 따뜻한 땅을 다시 밟고 싶었다. 2달 후 나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경유가 아니라 꿈에 그리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예전에 그 화장실을 지날 때 나는 그날의 청소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기쁘게 외쳤다. 돌아왔구나. 네가 다시 올 줄 알았어. 이제 한국 노선에서 일하게 됐어요.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됐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 두 단어가 어찌나 가슴에 와닿던지. 한국은 정말로 나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6개월 후 나는 한국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이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1년 후 나는 서울의 작은 러시아 문화원을 열었다. 그들이 나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었듯이 나도 한국인들에게 나의 조국을 소개하고 싶었다. 비빔밥 가게 할머니는 자주 찾아오셨다. 내 덕분에 우리 딸이 모스크바에서 잘 적응했어.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은퇴하신 청소 아주머니도 종종 문화원에 들르셨다. 네가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알렸어.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제가 한국을 알린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바꾼 거예요. 한국에서 1년을 살면서 나는 이 나라의 특별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은 안 나왔어 하고 인사했다. 마치 내가 이미 이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특별히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라주셨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항상 맛보라고 과일을 건네주셨다. 생선 가게 아저씨는 신선한 생선 고르는 법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은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웃 사촌도 서로를 몰랐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나의 선생님은 김 선생님으로 60대 은퇴한 국어 교사셨다. 그녀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나의 발음과 성조를 교정해 주셨다. 안나 씨, 감사합니다는 성조를 정확하게 해야 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한국어가 어려운데 벌써 많이 늘었어요. 그 말은 늘 내게 큰 격려가 되었다. 때로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한국의 자연도 무척 아름다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었다. 내 친구 민지는 간호사인데 명랑하고 친절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외국인인 나를 항상 챙겨주었다. 안나,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민지가 말했다. 처음 왔을 땐 차갑고 말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따뜻해지고 농담도 잘하네. 나는 미소 지었다. 한국이 나를 바꿨어. 여기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으로 삶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줬어. 설날에는 민지네 가족이 나를 고향 집으로 초대했다. 내가 외국인임에도 그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만두를 빚고 친척 집에 세배를 드리러 가고 세뱃돈도 받았다.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 버스에서 사고가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 도왔다. 어떤 사람은 구급차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응급처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군중이 몰리지 않도록 막았다. 나도 다가가서 배운 한국어로 할머니를 위로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구급차 곧 올 거예요.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아가씨. 한국말 참 잘하네. 그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 3년 후 오늘 나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카테리나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한 한국 항공사에 채용되어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한국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즉시 이곳에 지원했다고 했다. 도착 게이트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를 보자 3년 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차갑고 회의적이었던 얼음 여왕. 지금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안나, 그녀는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너 정말 달라 보인다. 훨씬 생기 넘치고 따뜻해졌어. 정말.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며 물었다. 예전엔 내 눈빛이 겨울 서리처럼 차가웠는데 지금은 가을 햇살처럼 따뜻해.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다. 예카테리나는 3년 전의 나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너를 바꾼 곳이야. 장소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이지. 내가 대답했다. 익숙한 풍경을 보며 한국은 나에게 진정한 인간적인 따뜻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그리고 너도 곧 그걸 느끼게 될 거야. 서울에 도착해서 나는 그녀를 옛날 그 시장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나의 의식이 되었다. 러시아 친구가 한국에 오면 나는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왔다. 칼국수 가게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무척 기뻐하셨다. 이제 이른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안나, 새 친구 데려왔네. 할머니는 또렷한 한국말로 묻고는 서툰 영어 몇 마디를 덧붙이셨다. 웰컴 투 코리아. 네, 이 친구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나는 한국말로 소개했다.
이제 내 한국어는 무척 유창해졌다. 할머니는 서둘러 특별한 칼국수를 만들어 주셨다. 국물은 덜 맵게, 고명은 더 잘게 썰어서, 그리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외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하게 먹어야 해. 익숙해지면 그때 진짜 맛을 봐야지. 예카테리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나는 처음 내가 느꼈던 충격을 떠올렸다. 낯선 이에게 이토록 세심한 배려를 받는 느낌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너도 이곳을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날 밤 내 작은 아파트에서 예카테리나가 물었다. 러시아를 떠난 거 후회 안 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전혀. 나는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았어. 러시아에서 나는 차가운 기계였지만 한국에서 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어. 얼음 여왕은 정말 사라진 거야? 사라졌어. 한국의 따뜻함이 내 안의 모든 얼음을 녹여버렸어. 이제 나는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 안나야. 나는 청소 아주머니가 주신 놀이개, 열쇠고리와 비빔밥 가게 할머니가 주신 한복 인형을 꺼냈다. 지난 3년 동안 그것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상징이었다. 이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한국이 내게 가르쳐 준 따뜻함을 떠올렸다. 예카테리나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나도 너처럼 변하고 싶어. 러시아에 있으니 나도 곧 얼음 여왕이 될 것 같았어.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에는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 이곳 사람들은 그들의 따뜻함으로 내 마음속 얼음벽을 녹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전망대에 올랐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햇살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반짝였다. 이 도시에는 이야기가 가득해. 내가 아래의 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골목에 따뜻한 추억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해줘. 예카테리나가 제안했다. 나는 첫날 공항에서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한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마디 말, 미소 한 번,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이제 나는 모든 서비스 직원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그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청소 직원, 경찰, 간호사, 선생님, 운전사. 나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웠어. 지난 3년 동안 나는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을 배웠다. 모든 사람을 소중한 개인으로 대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 작은 것들 속에서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 러시아로 돌아간 친구들은 내가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너 훨씬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변했어. 내 미소가 훨씬 진실해 보여. 나는 이 따뜻함을 러시아로 가져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한국이 나를 바꾸는데 3년이 걸렸다. 아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려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을 그 시장으로 데려가 비빔밥 가게 할머니를 만나게 한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신다. 한국은 너희를 환영해. 우린 모두 한 가족이야.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식에게 해주듯 정성을 다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첨단 기술 때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경치 때문도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은 사랑과 친절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전망대에 서서 나는 예카테리나에게 말했다. 내 인생을 바꿀 곳에 온 걸 환영해. 이제 따뜻함에 휩싸일 준비를 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서울은 우리 발밑에서 반짝였다.
3년 전 청소 아주머니가 하셨던 말씀처럼 또 놀러와 아가야. 한국, 저는 정말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있어요. 이곳은 제 집이고 저의 뿌리이며 저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얼음 여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국의 딸 안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